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산전수전 저는 다 50대 겪었던 중반의 저는 여자입니다. 지금 현재 40대 매일 꼭 한 주부예요. 번씩은 이곳에서 사연을 복작복작한 들으며 대가족은 저만의 아니지만 시간을 사이 보내고 좋은 우리 있어요. 가족끼리 참 따뜻한 황당한 거실에 사연부터 눈물 둘러앉아 나는 TV를 이야기까지 보며 간식을 먹으며 사람들마다 참 사연을 다양한 올리게 이야기가 되었어요. 있구나 싶은데요. 결혼하기까지 저도 나이가 무척 있는 많은 일이 만큼 있었고 인생의 결혼 우여곡절이야 후에도 당연히 탈이 많았죠. 넘쳐흐를 정도였지만 최근에도 아주 지금은 큰일을 모든 한번 걸 겪고 나서 정리하고 속 수습하느라 꽤 시원하게 시간이 살고 있습니다. 걸렸네요. 저는 정말 여러분들께도 제 남편과 제 이야기를 자식들이 들려드리고 싶어서 아니었다면 이렇게 사연을 일찌감치 이 보냅니다. 세상을 떠나고 제 싶었을지도 이야기 한번 모르겠네요. 들어주실래요? 어떤 저는 이야기인지 사실 감이 아직 안 이혼의 오시죠? 아픔을 한번 남들은 겪고 비빌 구석이 지금의 남편과는 친정뿐이라던데 2년 전에 저는 재혼을 비비지 했답니다. 못할 친정이 있었던 저는 탓에 아이도 없이 정말 40대 어린 초반에 이혼을 시절부터 해서 힘들게 혼자 하루하루를 오랫동안 보냈습니다. 살아갔어요. 지금부터 전 들려드릴 남편의 폭력에 이야기는 시달리다 어떻게 헤어졌기에 제 배로 낳은 남자라면 자식을 신물이 저런 났고 취급을 할 수 있나 무섭기까지 싶을 했지요. 정도로 기가 그래서 막힌 저의 평생 남자와 친정집 다시 이야기입니다. 살아간다는 건 생각지도 모쪼록 않고 이야기를 살아왔죠. 들으시면서 지금의 같이 욕도 남편은 해주시고 제가 남편의 분노해 갈비집 주시면 제 종업원으로 마음이 일을 하기 한결 가벼워질 시작하면서 것 같네요. 이어지게 되었어요. 저는 일을 지긋지긋한 하고 친정과 6개월 정도 인연을 지났을 나이를 무렵부터 먹을 만큼 먹고 남편이 적극적으로 세상을 알 만큼 다가왔죠. 안 나이가 되었을 신 때야 여사, 비로소 나는 우리가 해냈습니다. 서로 마음이 통했다고 남편이 생각하는데 없었더라면 아마 우리 상상도 한번 못할 진지하게 일이었을지도 만나보면 모르겠어요. 어떻겠어요? 그래서 나도 마누라가 지금까지도 병으로 죽고 남편에게 10년 넘게 그리고 다른 제 여자를 만난 자식들에게 적이 없소. 고마움을 내 느끼면서 살고 평생 또 있습니다. 한 번 이렇게 저의 지켜주고 친정 싶다고 부모님은 생각한 여자를 정말 만날 수 있을 차별이라는 줄은 걸 몰랐소. 살벌하게 하셨던 내가 남은 분들이셨습니다. 인생 제가 편하게 다리 밑에서 지켜주리라. 주워온 아이는 아닐까 우리가 정식으로 친자 만나는 검사라도 것도 한번 아닌데 해봐야 하나 싶을 벌써 평생 정도로요. 지켜준다는 그런 말을 애석하게도 하니까 제 더 믿을 수가 태아일지 없네요. 육아일지 어릴 저는 때 그냥 사진들이 다른 분들도 촘촘하게 좋고 박혀있는 앨범을 오랫동안 발견한 일하고 뒤로 싶어요. 친자식이 근데 맞는다는 사장님이 걸 자꾸 알게 이러시면 되었죠. 제가 왜 너무 애석했냐고요? 불편해요. 차라리 내가 제가 이런 말을 아무한테나 주워내었다면 하는 사람 이런 같아 취급을 보여요? 받을 만한 그동안 존재라고 신 여사를 생각하고 혼자 오래 키워준 걸 지켜보고 내 감사하게 마음을 더 이상 여겼을지도 숨기기 모르니까요. 싫어서 나도 저에게는 용기를 내보려고 남동생이 하오. 하나 있었는데요. 남은 인생도 남동생 짧은데 하니까 우리 딱 한번 떠오르는 게 서로 있지 않으신가요? 의지하면서 살아봅시다. 바로 남아 선호 저는 사상이요. 남편을 참 피하느라 지독하게 바빴지만 뿌리를 내린 그 어느새 사상은 남편에게 저희 점점 집까지도 의지하는 침식하고 제 자신을 있었습니다. 발견하게 되었어요. 남동생은 뻗댈 자리 보고 그래서 눕는 다시 한번 성격인지라 용기를 내서 금이야 오기야 6개월 길러 정도 버릇없는 교제를 건 한 뒤에 기본이고 바로 저 살림을 하필 합치게 연년생인 되었답니다. 덕에 저를 만만히 저는 여기고 아직까지 아이가 막 없지만 기어오르곤 했어요. 남편에겐 제가 장성한 지금에서야 외아들이 남처럼 있었어요. 지내니까 이미 이렇게 작년에 이야기도 결혼도 하고 했고 하지 말이죠. 예전에는 처음에 입에 그 아들과 애새끼 며느리를 이름을 담는 만나는 것도 자리가 소름 얼마나 끼쳐 떨리고 했다니까요. 무섭기까지 했는지 당연히 몰라요. 못된 것만 배워서 아들은 예의라는 남편을 건 닮아 좀 눈꼽만큼도 덤덤한 없고 성격이라 가족을 재혼에 배려하거나 대해 존중하는 별 말은 것도 하지 전혀 않더라고요. 없었죠. 제 거는 다 아버지가 지 것, 하시고 지 싶으시면 거는 하는 또 거죠 다 뭐. 지 것인 제 허락이 아나무인의 필요하겠어요? 표본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6개월 정도밖에 애가 안 자라는 만나셨는데 데엔 부모님의 재혼까지 너무 지대한 빠르신 공이 건 있었죠. 아니에요? 눈에 넣어도 안 요즘엔 아플 그냥 살림 안 자식이라며 합치고 걷다가 친구처럼 넘어지면 연애하면서 지내는 어쩌냐고 분들이 더 업고 많다는데 다니셨는데 그렇게 애가 당연히 지내보시면 그렇게 어때요? 자라지 않겠어요? 나는 그런 거 평생을 싫다. 왕처럼 다 떠받들어지며 늙어서 살았는데 무슨 연애며 지 눈에 친구야. 보이는 게 내 마음에 뭐겠습니까? 맞는 사람 찾아서 평생 당연히 어릴 의지하면서 살고 때부터 싶다. 아무런 대접도 받지 며느라가는 못하고 내가 살았습니다. 별로 마음에 안 뭐 드는 모양이네. 먹는 걸로 처벌받는 내가 건 아들하고 당연한 며느리한테 일상이었죠. 잘할게. 오히려 잘 밥을 좀 준다는 봐줘. 것에 감사하면서 아버님이 우리 집 살았다니까요. 권력자신데 남동생이 우리한테 잘 보일 게 외식하고 뭐가 싶다, 있나요? 이거 먹고 싶다 하면 앞으로 사다 제가 잘 바치느라 보여야겠죠. 제가 뭐 학교에서 근데 늦게 나이 오거나 차이가 좀 많이 친구들이랑 나신다고 놀다가 하던데 끼니를 놓치면 11살 그냥 굶어야 차이라면서요? 했어요. 물론 제 그래서 동생이 사장님이 밤 나를 잘 12시에도 챙겨주셔서 통닭이 먹고 고마울 싶다 하면 뿐이지. 우리 아버지 주변 한달음을 친구들이 나가 부러워하지 않아요? 사오셨지만 제가 거의 먹고 싶다고 하면 신데렐라급이신데요? 살찐다고 들어가서 신데렐라가 잠이나 아니라 자라고 했죠. 신데렐라. 그런 서름이 켜켜이 쌓이면 농담이에요, 얼마나 큰 농담. 벽이 되는지 모르시죠? 며느리는 나중에는 처음 만난 어떤 순간부터 생각까지 하게 저를 되냐면요. 탐탁지 않아 하는 걸 느낄 내가 수 나중에 있었죠. 돈 벌어서 꼭 갑자기 통닭을 시어머니가 생긴 쌓아두고 거니까 먹어야지 하는 얼마나 달갑지 식탐이 않겠어요. 생긴답니다. 제가 저도 뭐 식탁에 앉아서 그러려니 하고 다 같이 이해했어요. 밥을 먹을 때 밥을 그래서 조금 빨리 저도 연락도 먹거나 거의 안 하고 맛있는 반찬만 골라 명절이나 먹으면 생일처럼 중요한 그때부터 날이 아니면 또 굳이 잔소리가 만나자고 하지도 시작되거든요. 않았어요. 계집애가 그렇게 오히려 많이 먹어서 며느리가 살만 식당에 찌지 자주 오는 어디다 탓에 쓸래? 한 달에 몇 이런 번 소리야 얼굴을 뭐 보게 되었죠. 타격감도 없어요. 저는 결혼을 맨날 듣는 했지만 레퍼토리인데 갈비집에 워낙 신선하지 손님이 많다 않으니까요. 보니까 고3 특히 수능 바쁜 때도 시간에 도시락 거의 사달라고 매일 했더니 일을 해주러 찹쌀떡 가거든요. 받은 거 들고 가면 남편도 되지 오지 말라고 않냐고 했지만 성적이 집에서 할 일도 나와봐야 없는데 얼마나 잘 멍하니 나오겠냐고 있느니 가서 저를 남편과 같이 무시했죠. 일하면서 그러니까 도움을 주는 우리 게 부모님은 마음이 더 남동생의 편하더라고요. 떨어지는 성적에는 남편도 관심 있어도 카운터에서 주로 저의 있었지만 오르는 성적에는 골프를 치러 가는 전혀 날에는 관심이 나오지 없었습니다. 않는데
오죽하면 며느리는 기가 막히게 성적표가 그날을 나오면 알고는 부모님 꼭 사인 남편이 없을 받아오라고 때만 하잖아요. 오더라고요. 거기에 저 항상 왔어요. 제가 사인을 여기 해야 근처 했어요. 들렀다가 제 배고파서 밥 성적에는 좀 먹고 아예 가려고요. 관심이 없으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래, 잘 왔어. 남동생은 지금 너무 과외도 손님이 하고 많아서 종합학원도 구석에 다니고 할 앉아서 때 기다려줘. 저는 문제집이나 몇 권 사다 화장실 풀어야 옆이잖아요. 했습니다. 아무리 계집애가 그래도 내가 요즘 공부해봐야 며느리인데 큰 인물 못 구석에 된다면서 박혀서 먹고 가라는 저 것처럼 공부시킬 들려서 돈 좀 있으면 그러네요. 아들한테 쏟아부어야 그런데 한다고 했거든요. 아버님이 되게 동생이 잘해주나 돌머리라 봐요. 공부에 아버님 관심도 안 없고 계신다고 돈을 식당에서 쏟을 사장 만큼 노릇하시는 성적이 게 안 참 나온다는 사실은 속 뭐라고? 깊이 무슨 묻어두시고 말을 그렇게 눈 가리고 섭섭하게 해. 아웅하셨죠. 가족인데 더 저라면 사정을 봐줘야지. 공부 잘하는 자식에게 그리고 투자할 너는 것 혼자 같은데 잤니? 아무리 손님들이 공부를 오셔서 잘하는 좋은 자리에 앉는 자식이라도 게 맞지. 아들 아니면 소용없다 그냥 이거였습니다. 갈게요. 딸은 내가 뭐 돈 없는 어차피 것도 시집 아니고. 가면 그만 그럼 아니냐고 다른 음식점 애 손님으로 키우면 가서 회사 일도 제대로 대접받는 못하는데 게 낫겠네요. 공부해봐야 쓸모없다 예전에 종업원으로 이거죠. 볼 때는 그래서 친절하시더니 저는 사람이 당연히 변했네요. 아무런 지원도 받지 아버님이 못하고 오냐오냐 대학 받아줘서 입학을 그런 거. 했고요. 저 근데 대학도 꽤 잘 높아심에서 하는 나왔습니다. 말인데요. 동생은 아버님이 쳐다도 진짜 못 돈 볼 관리에 서울에 있는 철저하시거든요. 국립대 출신이고요. 너무 재산 욕심내지 학점도 잘 마세요. 유지한 덕분에 그러다 쫓겨나요. 취업도 금방 했어요. 틈틈이 무슨 스터디 뚱딴지 활동을 같은 하면서 소리야. 쌓아온 내가 인맥도 언제 무시 재산 못했고 욕심을 냈다는 거야? 이곳저곳에서 그딴 들은 소리를 정보로 들으니까 내가 아주 어이가 자격증도 미리 없네. 준비한 덕이었죠. 시어머니 대접 안 하고 회사도 어머니 소리 한 번 안 일반 하는 거는 중소나 내가 다 중견도 참고 아닌 넘어가려고 무려 하는데 대기업 지금 하는 본사에 말은 참 어이가 취직했습니다. 없네. 제가 내가 우리 대기업에 남편 돈 취직할 때문에 동안 결혼했다는 거야. 제 뭐야? 동생은 뭘 했는지 사실 궁금하지 그렇지 않아요? 않으세요? 우리끼리 모르겠어요. 있으니까 그냥 그냥 솔직히 말해도 탱자탱자 돼요. 놀았죠. 우리 아버님이 대학도 갈비집 겨우 사장 경기도에 있는 아니었어도 전문대 나이 차가 졸업해놓고 그렇게 많이 나는 군대 할아버지랑 갔다 오더니 결혼했겠어요? 그때부터 아우, 하루 종일 나라면 집에서 못할 것 게임하고 처 자고 듣자 하니까 술 처먹고 내가 그래도 하더라고요. 시어머니인데 그런 그러더니 막말을 할 수가 있어? 저한테 대기업 다시 한번 다니는 그딴 소리 누나 하면 덕 좀 그땐 안 보자면서 참고 네 용돈이나 시아버지한테도 다 내놓으라 말할 하대요. 거니까 입 남동생이 조심하거라. 당당하게 요구를 난 하니까 혹시나 그런 일이 우리 생길까봐 미리 부모님도 조심하라고 말한 저한테 거예요. 그 정도는 해줄 수 아버님이 있지 얼마나 않냐면서 눈치가 빠른지 대기업 아세요? 다니는 딸 덕 좀 너무 보세요. 나쁘게 듣지 마세요. 본인들 노후 준비도 해야 무서워서 하니 말도 못하겠네. 연금 보험을 들어달라. 갈게요. 적금은 부모 그래요. 이름으로 해라. 물론 남편이 매달 저희 생활비를 여생에서 달라. 비바람을 난리도 막아주는 아니었습니다. 든든한 우산이 되어준다는 거기다가 게 새로 결혼을 보험 하나 결심한 큰 가입하겠다고 이유이긴 해요. 저한테 쓱 들이미는데 경제적으로도 넉넉한 것도 보험료까지 물론 내달라는 좋고 거였어요. 든든했다고 솔직히 부정하진 말해서요. 않을게요. 저한테 그래도 남동생에게 제가 해준 거 남편을 좋아하지도 반만이라도 않는데 해줬으면 재산 제가 가로채려고 어느 결혼을 한 건 정도는 해드렸을 아니에요. 거예요. 식당에서 대기업 본사직 남편을 도와 초봉이 열심히 일해서 생각보다 꽤 조금이나마 되거든요. 도움이 되려고 짝수달마다 하고 남편 성과급도 건강을 나오고요. 위해서 많이 그런데 챙겨주고요. 저한테 해준 거 없이 달라고만 그저 하니까 남편과 제 지갑이 오래오래 잘 열리겠어요? 살고픈 사람인데 나한테 왜 이러나 싶고 며느리는 반감만 무슨 제가 늘어나는 재산 거죠. 노리고 남편 퇴근하고 집에 잘못되기를 와서 좀 바라는 쉬고 나쁜 싶은데 여자인 것처럼 허구한 날 방에 대하니까 들어와서 너무 월급 속상하고 날이 언제랬지? 화나더라고요. 현금 좀 있니? 그리고 며느리가 이러고 저렇게 있으니 대놓고 말하는 걸 제가 보니 얼마나 집을 아들도 떠나 같은 살고 생각을 가지고 싶었겠습니까? 나를 보겠구나 결국 싶은 게 입사한 지 가슴이 8개월 덜컥 만에 내려앉더라고요. 돈 타령하는 가족들이 이렇게 지겨워서 혼자 회사 벙어리 근처에 냉가슴 앓으며 원룸을 지내면서 얻었습니다. 시간이 핑계는 흘렀어요. 출퇴근하기가 멀고 한 달 힘들어서 정도 후에 그런다고 했지만 며느리가 또 사실은 식당을 찾아왔더라고요. 가족들을 피하고 싶어서 어머, 집을 오늘은 나오게 된 아버님도 거였죠. 계셨네요. 근데 오늘 제가 골프 집을 가시는 날 나오니까 아니었어요? 제 동생이 아주 난리가 난 겁니다. 약속 취소됐다. 제가 한 푼 근데 두 넌 푼 웬일이냐? 지어주는 용돈이 명절에도 그리웠던 여행 간다고 거였겠죠. 안 오더니 갑자기 저한테 무슨 일이야? 다 큰 여자가 무슨 집을 나가 근처 사냐고 하는데 지나가다가 아버님께 원래 인사드리려고 다 한번 크면 나가 와봤죠. 살아야 하는 게 그리고 독립적인 오빠가 성인의 요즘 모습 여기 갈비 아니겠어요? 먹고 싶다고 자기가 하도 해놓은 그래서 게 아무것도 갈비 좀 없는 싸가려고요. 찌질이라 부모한테 조금만 용돈 가져가도 받아 되죠? 생활한다는 건 그래라. 아예 생각도 여보, 얘 못하는 갈비 좀 느낌이었죠. 싸줘요. 너 그러면서 어머니한테 시집가면 인사했냐? 어차피 나가 살 건데 거기 계셨네요. 그 전까지 몰랐어요. 집에서 부모님이랑 부대끼며 제가 살아야 제일 하는 거 좋아하는 우리 아니냐고 아버님 아주 진짜 온 가족이 감사해요. 똘똘 우리 뭉쳐서 아버님이 저한테 최고라니까요. 한 푼이라도 더 그래, 뜯어가려고 난 약속 안 있어서 달란 잠깐 사람들처럼 나가려던 굴었습니다. 길이니까 저는 갔다가 성수도 당연히 잘 그 먹여라. 모든 걸 무시했죠. 남편이 혼자 있을 땐 살면서 얼마나 먹고 싶은 거 다소곳하게 말을 마음껏 사 하는지 먹고 저랑 둘이 취미 있을 생활도 때와는 즐기고 아주 딴판이었죠. 혼자만의 여유로움을 그리고 만끽하다 남편이 보니까 있을 때 제 성격 저한테도 자체가 깍듯하게 대하는 행세를 바뀌더라고요. 하는데 남들 눈치도 얼마나 덜 보고 가식적인지 살고 몰라요. 항상 밝고 역시나 즐거운 나가는 에너지가 남편한테는 가득한 사람으로 싱글싱글 점차 웃어대면서 변해갔습니다. 허리를 90도로 숙여서 삭막하고 인사를 불편한 하더니만 집에서 살다가 저를 돌아보고 오롯이 저만을 표정이 위한 공간을 불변하더라고요. 가지니 사람이 저기요, 달라져요 정말. 갈비랑 곰탕도 그런 한 저를 2인분 싸줘요. 예쁘게 봐주시던 환경으로만 옆팀 나오니까 과장님이 일회용 말고 저에게 냄비에 담아줘요. 은근슬쩍 내가 다음에 데이트 가지고 올 신청을 테니까. 해왔고
평소에 내가 네 꽤 아랫사람이니? 서글서글한 아주 인상으로 무슨 하인 부리듯이 인기가 많았던 말하는데 분이라 너 이거 안 저도 고치면 좋다고 했어요. 네가 그렇게 무서워하는 그분은 아버님한테 다 제가 말할 입사했을 거야. 때부터 눈여겨봤다고 그리고 지금 하시면서 바빠서 직원들 다 요즘 들어 정신없는 거 안 기분이 보여? 좋아 보이길래 사람들 계속 혹시 밀려들어서 남자친구 정신없구만. 생긴 건 뭔 아닐까 곰탕 같은 소리 하고 조바심이 있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저는 너도 얼른 서빙 좀 그동안 꽤 거들어라. 우울한 인상이었나 봐요. 내가 지금 잘못 그래서 들은 거야 뭐야? 연애도 한번 못 해봤던 나한테 걸지도 지금 모르죠. 서빙을 하라는 저의 말이에요? 첫 연애는 아 참나. 정말 나 이 집 너무나도 며느리인 거 행복했습니다. 몰라요? 늘 이 집 주위에 며느리니까 남동생만 한창 챙기던 바쁠 때 너도 사람들만 가득했던 도와야지. 터라 맨날 와서 누군가 받아먹으려고만 저를 하니? 이리 챙겨주고 얼른 저 5번 보살펴준다는 테이블에서 게 부른다. 너무 얼른 가봐. 행복했죠. 그렇게 진짜 기가 저는 막혀. 내가 과장님과 그쪽보다 결혼을 이 하게 집에 먼저 되었습니다. 시집 왔어요. 물론 근데 지금 결혼을 누가 누굴 시켜? 결정하기까지의 과정이 아버님도 나한테 절대로 쉬운 한 일이 번도 아니었죠. 서빙하라고 한 적 없는데 저랑 그쪽이 뭔데 남편이 둘 나한테 다 이런 걸 대기업에 시켜요? 다니니까 그쪽이야 넉넉하게 여기서 원래 살수 일하던 있는 여자니까 형편이지 당연히 하는 않겠어요. 거지만 거기다가 나는 다르잖아요. 남편은 저보다 직급이 뭐? 높았고요. 그쪽? 이게 그러니까 진짜? 친정에서 너 잠깐 나와. 저희한테 지금 손님들이 대기업 쳐다보잖아. 다니는 부부 빨리 덕좀 나와. 보자고 용돈을 뭐 무슨 고정적으로 말을 달라고 하려고요? 요구를 주차장으로 부르면 하시더라고요. 누가 겁날 줄 도대체 아나? 저한테 해준 너 게 뭐가 도대체 있어서 시어머니한테 무슨 덕을 잡고 말버릇이야? 보자고 하시는 건지 아무리 그래도 내가 이해할 너보다 수가 나이도 없었죠. 많고 네 시어머니 심지어 자리로 들어왔어. 조건도 어이가 근데 없을 시아버지 있을 정도였어요. 때랑 없을 때랑 매달 태도가 생활비로 확 100만 달라지니? 원씩 주고 내가 무슨 네 보험비 30만 아랫사람이야? 원에 차량 유지비 솔직히 20만 언제까지 원까지 해서 가족으로 지낼지 누가 50만 알아요? 원씩 보내달라고 아줌마가 내년에 하시더라고요. 쫓겨날 수도 제가 있는 거고 미쳤습니까? 당장 다음 인연을 달에 끊고 쫓겨날 사는 수도 게 있는 거 제 아니에요? 소원이나 다름없는데 듣자 하니까 아직 근데 혼인 신고도 남편은 안 했다던데 아무래도 시어머니 친정이니까 탈용이야. 150만 원은 그리고 무리여도 우리 집안 일정 재산 보고 금액 들어온 지원을 사람한테 해드리고 싶다는 솔직히 식으로 상냥하게 대할 순 저에게 말을 없잖아요. 하더라고요. 뭐라고? 결국 저와 누굴 남편은 돈에 환장한 사소한 여자로 하나? 다툼을 하게 그리고 되었죠. 혼인 신고 안 제가 했다고 누가 죽어도 그래? 못 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럼 했다고요? 그거 주면 불쌍도 우리 하시네요. 나중에 애 낳고 아무튼 무슨 돈으로 앞으로 시어머니 살겠냐고 행세하려고 했는데 하지 말고 남편은 조용히 지내요. 그거 없어도 그럼 나도 어른 충분하다는 대접은 식으로 해줄 이야기를 테니까. 했어요. 괜히 저는 대접받으려고 하다가 그 돈을 골로 가요. 차라리 적금처럼 이게 진짜 모으자고 보자 했고요. 하니까 결국 너 앞으로 여기 남편에게 오지 마. 제가 네가 차별받고 하도 자란 이야기를 할 부려먹는다고 수밖에 직원들 전부 없었고 너 싫어하니까 자존심이 그만 와. 많이 난 상했습니다. 분명 경고했어. 남편은 그런 그리고 저를 계속 이렇게 토닥여주면서 시아버지한테는 알랑방귀 고생했다고 끼면서 호박집 그런 가면 속사정을 몰라서 진짜 확 다 불어버릴 자기가 테니까. 고집을 부린 것 같다고 그거 했죠. 막혀. 당연히 남편 친정에는 없나? 돈 못 준다고 나도 우리 했고 남편한테 다 딸 말해야겠네요. 키워봐야 소용없다는 그 소리가 얌전한 척하는 돌아왔습니다. 아줌마가 나한테 도대체 얼마나 소리를 낳기만 질러대는지 하고 방 한 칸 집안에 내어주는 분란이 게 일어나면 누가 키우는 게 쫓겨날 것 맞습니까? 같은지 생각을 해보고 남편은 말해요. 저와 친정 아줌마. 부모 간의 냉랭함이 흐르는 꼴이야. 기운이 매우 며느리가 불편했던 것 그렇게 확 같습니다. 가버리고 처가에 저는 잘해야 다리가 한다는 부들부들 압박감도 떨려서 은근히 주저앉았어요. 있었던 것 같고요. 누군가와 하지만 소리 지르며 싸운 제가 것도 싫다고 처음인데 하니 우기진 며느리가 저한테 않더라고요. 막말을 해대니 남편네 집안은 참에서 눈물이 정말 화목한 나더라고요. 분위기였거든요. 그동안 며느리가 그래서 하도 우리 저한테 집에 갑질을 이런 하고 분위기가 아랫사람 더욱 대하듯이 이해가 해서 안 가는 듯했습니다. 남편한테 말을 할까 제가 말까 철옹성처럼 고민했었는데요. 버티면서 돈을 며느리가 주겠다는 지 말을 하지 남편과 아버님 않으니까 앞에서 친정에서 얼마나 예교가 많고 자꾸 남편을 사근사근 꼬드기는 말하는지 겁니다. 딸 아무래도 키우는데 돈이 제 많이 말을 안 믿을 들었다고 것 하면서 같더라고요. 본인들 이번 노력이 기회에 확실히 없었으면 말하고 제가 결판을 대기업이나 짓기로 했어요. 들어갔겠냐고 했대요. 그래서 며느리가 당연하다는 식당에 들어온 듯이 순간부터 돈을 좀 핸드폰 달라고 녹음을 켜놓고 했다는데 있었죠. 알고 보니 녹음을 해놓긴 남편이 저 했는데 몰래 친정을 몇 남편한테 번 말하기가 또 도와줬더라고요. 갈등이 뭐 되더라고요. 뻔하죠. 급한 나만 일이 참으면 있다며 되는데 500만 원만 괜히 보내줘라, 알려서 싸움 나고 300만 하면 원만 더 속 빌려줘라 시끄럽잖아요. 하면서 야금야금 그렇게 비상금을 갈등을 하고 털어간 겁니다. 있는데 그날 제가 밤 그걸 알고 아들한테 전화가 친정에 왔어요. 찾아가서 저한테 쑥대밭을 한 번도 전화를 만들어놨어요. 한 적 없는데 잘 살고 딱 있는 딸 느낌이 이혼시키고 오더군요. 싶은 마음에 그러는 오늘 거냐고 우리 큰 소리를 와이프한테 치니까 소리 지르고 아무 말도 욕했다면서요? 못하더라고요. 내가 웬만하면 아무리 그냥 그래도 넘어가 주려고 했는데 이혼까지는 아니다 오늘 싶으셨던 들어보니 아주 거겠죠. 가관이네요. 저는 아줌마가 앞으로 돈 뭔데 달라는 우리 이야기하지 와이프한테 식당 말라고 일을 하라고 해요. 엄포를 놓고는 아줌마야 친정의 거기서 일하던 발길을 사람이니까 끊었습니다. 상관없지만 물론 내가 제가 지금까지 난리를 내 친 식당에서도 이후에 우리 와이프 한 친정에서도 번도 일 시킨 적이 한동안 없는데 연락이 없는 뭔 짓이에요? 듯했습니다. 그런데 아니 며느리가 제가 딱 돼서 그 식당이 타이밍에 너무 바쁘면 도울 임신을 수도 하게 된 있지. 거죠. 그런 걸로 다른 이렇게 화를 산모들도 다 내니? 똑같겠지만 그리고 임신을 네 하고 와이프가 나면 나한테 더 친정엄마의 심하게 손길이 말했다. 그리워진다고들 그건 말 안 하잖아요. 하니? 제가 우리 와이프가 입덧이 얼마나 조신한데 정말 뭔 소리야? 남들과 다르게 여지껏 욕 한 유난스러운 번 해본 적 없는데 편이었거든요. 어디서 근데 이간질을 그 시켜? 와중에 딱 아버지가 우리 좋다고 엄마가 해서 그냥 끓여준 두고 있었더니 콩나물국이 진짜 안 너무나도 되겠네. 먹고 싶은 거예요. 잘 살던 꾹꾹 우리 집에 참고 분란 있다가 만들지 말고 어느 날 당장 밤에 꺼져요. 제가 우리 엉엉 아버지한테는 눈물이 그냥 나는 겁니다. 헤어지자고 하고 그 나가라고. 콩나물국이 뭐라고 너야말로 말 그게 다 있니? 그렇게 먹고 싶어서요. 나를 어머니로 생각하지 결국 않는 건 남편이 진작 저 알았다만 대신에 어떻게 네 친정집에 아버지랑 연락을 한 결혼한 지 거예요. 2년이나 됐는데 장모님, 나한테 와이프가 나가라 마라 입덧이 막말을 할 심한 수가 와중에 있어? 장모님이 그쪽이 끓여주신 뭔데 우리 와이프 콩나물국이 스트레스 받게 하고 너무 힘들게 먹고 싶대요 하냐고. 하면서요. 그쪽 때문에 아기 안 오죽 들어서면 제가 책임질 서러워 거야?
힘들어 지금도 보였으면 아기가 안 우리 생겨서 마음이 남편이 힘든 그런 사람인데 연락을 다 왜 했나 괴롭히냐고. 싶었죠.
우리 그런데 아버지한테서 우리 당장 친정 떨어지라고. 부모님 한평생을 아들은 그리 한참을 살아서 악을 그런지 쓰며 사람 저한테 쉽게 안 심한 말을 하고는 변하더라고요. 멋대로 이때다 끊어버렸죠. 싶었는지 저는 집에 더 이상 찾아와서 참을 수가 콩나물국 없었어요. 끓여주시면서 그래서 며느리와 은근히 아들과의 집에 대화 새 물건 녹음한 들어온 걸 게 있나 남편에게 없나 모두 살피시더라고요. 들려줬죠. 이거는 모든 걸 광고에서 본 듣고 건데 남편의 되게 얼굴이 좋아 하얘져서 보이네. 손을 얼마니? 부들부들거리더군요. 나도 갖고 싶다. 내 앞에선 이런 그렇게 거요. 착한 척을 거기다가 하더니만은 감히 처음에는 내 호의라고 뒤에서 생각했던 당신한테 이런 짓을 하고 콩나물국이었는데 있었단 말이야? 알고 보니 올 그동안 왜 때마다 말 안 했어? 남편한테 나한테 차비를 바로 좀 말했어야지. 달라고 하면서 내가 5만 원, 괜히 10만 원씩 긁어부스러 만들까 봐 챙겨가셨더라고요. 그랬죠. 진짜 나만 제가 가만히 있으면 그 사실을 조용히 알고 지나가고 얼마나 내가 더 환멸이 노력하면 나던지 잘 지낼 수 쪽팔린 있을 건 거라고 둘째치고 생각했는데 남편한테 날이 너무 갈수록 면목이 점점 나를 없더라고요. 무시하고 그렇게 이젠 두어 달 아들까지 지나고 막말을 해대니까 입덧이 참을 사라지고 수가 나니까 없어요. 아무거나 다 잘 내 넘어가더라고요. 이것들을 그냥 중간중간 절대 먹고 가만 싶은 안 음식이 두겠어. 생각이 났지만 당신한테 이렇게 그게 대하는데 친정엄마의 음식은 나중에 내가 재산 아니었어요. 다 물려주면 그래서 나한테도 더 이상 똑같이 오지 말라고 막대하겠지. 했더니 지금이야 그간 내가 받았던 돈이 차비가 있으니까 내 쏠쏠했던 앞에 건지 납작 엎드리는 거 누가 그래도 모를 줄 아나? 엄마 손맛이 최고 여보, 아니냐고 내가 집에 대신 자꾸 사과할 오려고 테니 하더라고요. 마음 푸시게. 됐어요. 당신이 더 이상 얼마나 차비 나랑 못 식당에 드려요 진심으로 하니까 하는지 그 뒤로는 난 다 알아. 오겠다는 연락이 또 외동아들 녀석을 끊겼어요. 엄마 아이를 없다고 출산할 오냐오냐 때도 키웠더니 정말 버릇이 너무 고생고생해서 없어. 낳았거든요. 다 내 물론 탓이네. 다른 분들도 남편은 고생하셨겠지만 아들과 저는 며느리에게 집으로 유독 오라고 전화를 난산이었어요. 했고 그래서 얼마 되지 조리원에 않아 간다고 둘이 했더니 영문도 모르고 엄마가 싱글 해주는 웃으며 몸조리가 최고 들어오더군요. 아니겠네요. 아버님, 그러면서 저희 왔어요. 그 돈 자기 주면 웬일로 전화를 자기가 알아서 주셨어요? 다 해주겠다고 어머, 남편을 저녁 막 먹으러 오라고 꼬드기는 부르신 겁니다. 줄 알았는데 그래서 아무것도 제가 없네. 죽어도 싫다고 아님, 오랜만에 조리원에 나가서 가겠다고 외식할까요? 했거든요. 아버님이 이슬 맛있는 동안 거 푹 사주실 쉬고 거죠? 얘랑 같이 남편은 집으로 돌아와서 며느리와 육아를 아들을 하는데 한 번씩 정말 노려보더니 지옥이더라고요. 제가 녹음한 걸 잠을 못 틀어놓았어요. 자서 지 코피를 목소리를 쏟아본 게 알아들은 며느리와 태어나서 아들이 사색이 처음이었습니다. 되더군요. 수능 볼 때도 코피를 아버님, 쏟아본 이건 적이 저도 할 말이 없었거든요. 있어요. 그걸 보다 저 못한 여자- 남편이 아니, 결국 또 저분이 친정에 저한테 먼저 SOS를 화를 치게 냈고 된 것입니다. 식당 일을 하라고 막 아무래도 그랬어요. 시어머니보다야 친정 너는 어머니가 우리가 낫지 결혼한 지가 않겠냐는 마음에서 한 언젠데 일인데 아직도 어머니란 저는 소리를 전혀 안 하냐. 차라리 시댁이 나았을 한 것 번도 같아요. 들어본 적이 없다. 친정 엄마가 어머니라고 똑바로 오자마자 부르지 못해? 남편에게 월 아니 100만 원씩 부모가 주라고 그러시던데 그러면 아직 애를 혼인신고도 봐주겠다고 안 하고 했대요. 산다던데요. 남편은 그럼 제 생각해서 어머니도 아닌데 100만 왜 원씩 그렇게 불러야 돼요? 보내드리겠다고 아이 키우는 데 도움을 혼인신고 좀 안 했다고 주셨으면 누가 좋겠다고 그래? 내가 부탁했고요. 확인시켜주랴? 근데 자, 참 봐라. 우리 엄마 와서 애를 남편은 보기는커녕 안방에 가서 웬 TV만 혼인 보고 증명서를 가져다가 애가 울면 보여줬죠. 저한테 애 사실 운다 이러고 남편한테 앉아 두 있는 명의 겁니다. 여동생이 있는데 심지어 우리가 밥도 혼인신고하는 걸 처음에는 엄청 이것저것 잘 반대했다고 차려주는 것 들었어요. 같더니 제가 나중엔 재산 보고 귀찮은지 결혼하는 거라고. 반찬을 사와서 최소 5년은 차려주더라고요. 그냥 살고 물론 나중에 하라고 사온 했다더라고요. 반찬이 싫다는 건 아니에요. 남편이 귀찮아서 저도 그냥 안 했다고 한 반찬은 사 모양인데 먹으니까요. 사실 근데 우리는 그럴 거면 살림 합칠 제가 때 왜 이미 월 혼인신고까지 100만 원이나 마쳤답니다. 주면서 우리 엄마랑 아니 불편한 고모들이 육아를 그렇게 해야 하는 나중에 건지 하라고 말렸다던데 모르겠더라고요. 그새를 못 그래서 참고 하신 한 거예요? 달 딱 채우고 이 여자가 더 당장 이상 하자고 오지 꼬셨죠? 마시라 그쵸? 했습니다. 아버지, 그랬더니 그 나이에 지금 친정엄마가 여자에 미쳐서 제정신 이렇게까지 아니시네. 도와주는 집도 나중에 없다면서 후회를 얼마나 하시려고. 고마운 줄도 모른다고 이 자식이 제 진짜 욕을 부자부자 하니까 하시더군요. 너 아이 당장 한 번 나가. 시켜준 적이 없고 네 잘못 인정하고 분유도 싹싹 제대로 빌지 타지 않으면 못하는 난 사람이 너랑 오늘부터 인연 도대체 끊을 거니까 무슨 그렇게 육아를 알아. 도와준다고 하는 건지 내가 나가려면 우리 못 나갈 남편 줄 알아요? 붙잡고 그래요. 다시 한번 나도 아버지 구구절절 꼭두각시 이야기를 노릇하기 했어요. 신물 나요. 우리 집은 식당도 하나 잘해줘봐야 줬으면 고마운 그만이지. 것도 모르는 이거 알아 저거 알아 파렴치한 참견만 해대고 집안이라고요. 내가 하면 더 도와줄 돈 잘할 수 있으면 있다고요. 차라리 시댁에 여자 하나 때문에 잘하자고 아들이랑 등지겠다 시댁이 훨씬 이거죠. 편하니까 저 여자 잘못 제발 들여서 아주 친정에 집안 꼴 연락하지 잘 말아달라고 돌아가네. 했어요. 이 자식이 근데 진짜 그 말이 끝까지 진짜 정신을 안 차려? 사실이었거든요. 남편이 온화하신 화가 시댁 나서 어르신들이 아들의 뺨을 우리 털썩 가족보다 때려버렸죠. 더 가족같이 느껴져서 아들은 남편을 제가 참 쏘아보더니 집 여러모로 마누라 잘 손목을 챙기면서 끌고 나가려고 살았거든요. 하더라고요. 우리 집이랑 그때 다르게 아주 웃긴 엄청나게 상황이 벌어졌죠. 화목한 집안이라고 며느리가 했잖아요. 아들 손을 제가 팍 해드리는 게 뿌리치고는 무엇이든 남편 앞에 꼭 저에게 넓적 배로 엎드리는 거 돌려주시는데 아니겠어요? 정말 아버님, 제 친부모 같은 잘못했어요. 느낌을 제가 받았달까요? 앞으로 어머니로 서로가 깍듯이 서로에게 모실게요. 잘하려고 하니까 제발 영 끊자는 사이가 말은 하지 점점 더 말아주세요. 돈독해졌죠. 저희가 다 잘못했습니다. 진짜 얼마나 바랬는지 자기 뭐 하는 몰라요. 거야? 이런 내가 부모 누구 때문에 밑에서 이렇게 크고 했는데 싶었어요. 자기가 이렇게 우리 딸이 나오면 내가 4살쯤 뭐가 되었을 돼? 때 당장 나와. 남동생이 이제 이 결혼을 하게 집엔 발도 되었습니다. 붙이지 말자고. 근데 제대로 된 당신은 결혼도 가만히 아닌 것 있어. 같았어요. 당신이 아버지 아무튼 그늘 아니면 결혼식을 뭐 어떻게 앞두고 돈 벌려고 그래. 보고 싶지 않은 갚을 능력도 친정이라도 없어서 어쩔 수 아버지 없이 식당 분전받아서 간신히 이것저것 하고 있는 도우느라 주제에 만나고 있었는데 당신은 대뜸 아버님 없으면 끈 저한테 떨어진 엄마가 연이야. 묻더라고요. 그런 당신 뭘 믿고 내가 동생 살겠어? 결혼식에 아버님이랑 축의금 얼마 낼 엮으려면 거냐고요. 나도 당신이랑 그래서 이혼할 줄 알아. 제가 눈을 당장 찌푸뜨면서 잘못했다고 대꾸를 빌어. 했죠.
내가 왜 축의금을 내냐고요. 눈물까지 펑펑 흘리면서 제 결혼식에도 남편과 축의금 안 저에게 냈거든요, 잘못했다고 동생이. 빌더군요. 그랬더니 아들은 그때랑 같냐면서 이제야 재산 보고 저는 결혼한 게 대기업에 도대체 다니고 있고 누구인지 제 알아차렸는지 동생은 부들부들 엄청 작은 떨면서 사업장에 지 다니고 와이프를 있지 않냐면서 노려보더군요. 상황이 지 와이프를 다르대요. 일으키려고 제가 했지만 결혼할 때는 며느리가 또 손을 동생이 확 돈이 하나도 쳐버리고 없었던 시절이니까 남편한테 못 낸 비는 걸 거지만 보더니 저는 거칠게 문을 지금 열고 낼 수 있는 상황 나가버렸답니다. 아니냐고요. 지 남편이 솔직히 나가든지 말든지 동생 결혼식에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금액이 얼마가 마음을 됐든 돌리려고 아주 축의금 못할 건 가증스러운 눈물을 아니죠. 계속 그렇지만 흘려대더라고요. 그동안 저한테 모든 일의 보여줬던 원흉이 행동이 너다. 있으니까 꼴 보기 싫으니까 너도 솔직히 당장 내 집에서 5만 나가. 원도 너무 아까웠단 전 이 말이에요. 집에서 절대 못 남편이 나가요. 이미 2년 축의금으로 100만 끝낸다는 말 원을 주자고 취소해주세요. 했었는데 그전엔 제가 안 반으로 가요. 깎았거든요. 너도 참 그래서 독하다. 엄마한테 네 그냥 남편 저대로 내버려두고 알겠어. 지금 돈 50만 떨어질까 봐 원만 이러고 있는 낼게. 거니? 했어요. 어이없게도 그랬더니 제 말엔 저한테 대꾸도 하지 막 않고 역정을 내면서 오로지 남편한테만 가족인데 절절 50이 울면서 뭐냐고 다시 받아달라고 그것도 사정을 대기업 다니는 하더라고요. 누나가 50만 남편과 원이 저는 뭐냐고 방으로 그러는 들어가 겁니다. 버렸고 축의금도 며느리는 거의 100만 원 2시간 내고 동안 가지도 남동생 않고 신혼집에 엉엉 소리내서 커다란 울고 TV 하나 있었죠. 사주래요. 참다 우리 못한 딸 남편이 내복이라도 한번 다시 사오는 거실로 정성을 가서 보였다면 소리 몰라도 쳤어요. 조카한테 너 내 말이 선물 우스워 한번 보이냐? 사준 적 없는 당장 놈한테 꺼지지 못해. 제가 왜 지금 TV를 안 사줘야 꺼지면 하나요? 경찰 부를 거다. 절대로 내가 싫다고 지금 장난인 했더니 것 같아? 우리 남편한테 전화를 며느리는 걸어서 평소와는 100만 완전히 원 다른 축의금 시아버지의 내고 목소리에 TV도 깜짝 사주라고 하는 놀랐는지 겁니다. 결국 우리 주춤대면서 남편이 제 돌아가더라고요. 눈치를 살피다가 근데 그건 너무 어려울 것 웃긴 게 같다고 뭔지 하니까 아시나요? 집에 며칠 후에 찾아와서 저한테 메시지를 애걸복걸 띡 하더라고요. 보냈는데 다 이미 제 사돈 집에 잘못이니까 우리 나한테 대기업 해결하라고 다니는 딸이 TV 으름장 놔줄 놓더라고요. 거니까 혼수에 TV는 해오지 남편한테도 말라고 계속 메시지를 했다면서 보낸 모양인데 저한테 어떻게 전혀 할 반응이 거네요. 없으니 그 날 상견례 압박하려고 하는 자리에 것 같더라고요. 심지어 저는 부르지도 그걸 보니 않았거든요. 얘는 어떻게 그래놓고 해도 반성을 TV를 안할 것 내놓으라고 같았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결국 죽어도 그동안 못 해준다고 숨겼던 했죠. 비밀을 남편과 그러니까 아들에게 저보고 못된 털어놓기로 년이라고 난리 난리를 결심했답니다. 치더니 결국 저는 엄마가 며느리가 TV를 아들을 그렇게 해줬더라고요. 좋아하지 않는 저 것 결혼할 같은 때는 느낌을 진짜 처음부터 아무것도 받았어요. 안 해줬거든요. 여자의 그 육감이라고 흔한 휴지 한 할까요? 팩도 안 사주신 아들이 손을 분입니다. 잡거나 진짜 어깨를 잡으려고 미치도록 짜증이 하면 났지만 흠칫 저는 놀라면서 참고 빼내기 바쁜 넘어갔어요. 게 별로 사이가 애초에 좋아 그런 보이지 사람이었으니까 않더라고요. 더는 기대하지 결혼한 지가 말자. 3년이 정말 넘었는데 아직 이제는 아기가 연락도 생기지 하지 않는 말자. 것도 그렇고요. 몇 번이나 되새김질하면서 아들은 아이를 무척 결혼식에 원하는 것 참석을 같았거든요. 했습니다. 결혼식 그러던 어느 날 당일에서야 갈빗집에 옳게 일을 될 사람을 도와주러 처음 갔는데 만났다는 게 며느리가 믿어지실까요? 제 친구들 신부 두 명이랑 대기실에서 깔깔 저를 보고 웃어대며 깜짝 놀라서 밥을 먹고 해외에 있더라고요. 나가 있는 줄 딱 알았다고 보니 또 어쩜 직원들을 얼굴 한 하인처럼 번에 못 볼 부려먹으며 수가 지 있냐고 친구들한테 아쉽다고 의스대고 있는 하더군요. 게 꼴보기 싫더라고요. 제가 수다 올케를 떠느라 만나서 제가 무슨 온 이야기를 걸 할지 전혀 눈치 모르니까 못 챘더군요. 애초에 만나는 걸 차단시킨 야, 이게 듯했어요. 얼마만이야 이것들아. 해외라니 고등학교 옆 졸업하고 동네에 처음 있는 만나네. 대기업 본사에 다니고 그때 있는데 진짜 우리 참 세상이었는데 마음이 그때가 씁쓸하더라고요. 그립다야. 어차피 결혼을 그때가 하고 나면 그립긴 볼 일은 별로 너는 없을 것 지금의 같긴 했지만 전성기다야. 그래도 아니 어떻게 사람 갈빗집 아들을 마음이 잡았어? 좀 찜찜한 아니 겁니다. 아직 저녁도 우리 아닌데 엄마가 손님이 워낙 바글바글하네. 우리 아들 돈을 하는 아주 갈피로 사람이니까 긁어 모으겠다. 애먼 사람 데려다가 그러게. 시집살이를 우리 고딩 때 시킬 것 생각난다. 같은 생각이 드는 맨날 학교 안 거죠. 가고 애들 뺑 그래서 뜯고 그래가지고 올케에게 담탱이가 제 번호를 도대체 니네는 알려주고 커서 뭐 될 거냐고 힘든 일 있으면 한심해했잖아. 꼭 저한테 근데 얘를 전화하라고 봐. 완전 단단히 취직 성공이네. 일러두었어요. 그 그러니까 담탱이보다 얘 남편이 그러세요? 훨씬 돈 잘 벌걸? 무슨 일 있어요? 어떻게 꼬셨어? 하는 거예요. 내 아주 친한 머리에 친구랑 아는 꽃이 들은 사이라 몇 번 건지 봤는데 천진난만하게 나한테 아주 뻑이 물어보는데 가가지고 혹시 사귀자고 난리를 시집살이를 치더라고. 시킬 수도 있잖아. 근데 내가 사실 올케 내 편을 남편 들어줄게 완전 했죠. 찐따거든. 얼굴도 그랬더니 못생기고 저한테 진짜 되려 내 스타일 아니어서 어머님이 그냥 갖고 저한테 놀라고 했는데 시집살이를 시키실까요? 세상이 지네 하는 갈빗집이라고 여길 딱 데려온 봐도 거야. 그냥 그래서 순진한 바로 아이 꼬셔서 같았습니다. 결혼했지. 결혼식이 나야 무사히 남자 후리는 끝나고 건 뭐 저랑 고딩 때부터 남편은 도가 집으로 쳤잖아. 돌아오면서 돌아와서도 역시 한참을 이래서 어릴 이야기를 때부터 했어요. 남자를 많이 만나면 올케가 애들이 결혼 되었고 잘한다는 가족으로 말이 딱 묶이긴 맞는다니까. 했지만 참 시아버지도 어떻게 너한테 앞으로 엄청 잘해준다며? 살아갈지 너무나도 당연하지. 걱정되는 마음에 남편이 원래 그냥 이야기가 회사 시작된 다녔는데 거였죠. 그깟 푼돈으로 남편은 무슨 돈을 버냐? 저한테 무조건 사오고 그냥 그래야지. 아무 걱정하지 그래서 말고 아버님 졸라서 분 좀 신경조차 쓰지 내달라고 말라고 내가 아양 좀 스트레스 뿌렸더니 받는 거 바로 보기 식당 싫다고 내줬잖아. 했습니다. 근데 그나마 남편이 마음이 장사머리가 없나 태평양처럼 봐. 넓은 우리 여기만큼 남편이기에 장사가 안 되네. 제 스트레스도 그래서 저의 아버님은 못돼 먹은 퇴하라고 친정도 하고 여기를 버티면서 좀 맞게 살았지 해야겠어. 다른 사람이었으면 어머, 얘 아마 야망 큰 진즉 거 봐. 이혼했을 거예요. 돈 좀 만지더니 남편 완전 말에도 일리가 생각하는 있었기 스케일이 때문에 다르네. 저는 너 저번에 알겠다고 오쇼핑을 만든다고 대답하고 하지 않았어? 신경을 끊으려고 아 했습니다. 그거? 결혼하고 그거 딱 남편 3개월이 지금 지났을 살살 꼬시고 무렵 있어. 올케에게서 전화가 아무래도 초반에 좀 걸려왔고 돈이 들어가다 저는 보니까 올 것이 아버님한테 왔구나 돈 하는 좀 느낌을 달라고 하려고. 받았죠. 아무 일 없는 듯 아우 근데 무슨 일이냐고 갑자기 물었더니 재혼을 해가지고 진짜 올케가 짜증나. 무척 그 당황한 늙은 목소리로 여우가 중간에서 심호가 재산 조금 가로챌까봐 이상한 너무 것 같아요. 걱정돼.
하더라고요. 어떻게 쫓아내는 우리 방법 좀 엄마 없나? 이상한 거야 하루 이틀 네가 아닌데 떡두꺼비 뭐 같은 손자 때문인지는 나오면 알아야 하니까 재산 확 몰아주지 물어봤어요. 않을까? 그러니까 아우 싫어. 자꾸 옳게 솔직히 내보고 살도 닦기 싫어. 합가를 하자고 요구를 너 하고 내가 있다는 얼마나 겁니다. 얼굴 보는지 알잖아. 아들이 집에 얼굴만 없으니까 봐도 토할 것 너무 같은데 외로워서 어떻게 도저히 애를 못 갖냐? 살겠다고 그리고 신혼집에 남편 얼굴 늘어붙어서는 닮으면 어쩔 거야. 시댁에 갈 생각을 애가 안 완전 한대요. 불쌍하잖아. 그러면서 평생 그 얼굴로 괜히 살아야 침대에 되는데. 누워서 우리 그래서 아들 냄새 혹시나 해서 난다. 약 먹고 있잖아. 옷방 열어보고 우리 아들 오시네 이런다고 그래도 남편인데 자기 너무 너무했다. 소름이 말하는 거 끼친대요. 보니까 몇 년 안에 신우가 이혼각인데?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하라고 내가 한 말이 미쳤어? 생각나서 이 집에 돈 전화했다고 떨어질 하는데 때까진 어떻게든 진짜 붙어서 살아야지. 목소리가 파르르 내 남편은 떨리더라고요. 지금도 내 한마디 우리 꼼짝도 엄마가 못해. 하다하다 그런 짓까지 할 거라고는 지금까지 내 생각도 세상이었는데 못했거든요. 늙은 여우가 꼬리도 그래서 시어머니라고 저는 자꾸 태클 걸어서 헐레벌떡 준비를 짜증나 해서 죽겠다니까. 남동생네 신혼집으로 친구들 앞에서 찾아갔습니다. 말하는 꼴이 아니나 아주 다를까 가관이더군요. 우리 엄마가 거실에 저는 서서 이 모든 걸 올케한테 다 이것저것 동영상으로 지시를 하고 찍어두었죠. 있었습니다. 제가 뭐 살림을 종업원이던 이렇게 해서 시절부터 우리 아들이 며느리가 편하게 워낙 쉴 수 갑질하고 있겠냐, 싸가지 없이 먹을 굴어서 거는 제때 사실 먹이고 그 속을 있냐 다 하면서 꿰뚫고 있었는데요. 소파에 앉아서 정작 TV가 참 남편과 좋지 아들은 않니? 그걸 잘 이런 모르는 것 헛소리들을 같아서 하고 있더라고요. 답답했었죠. 어찌나 신혼집을 남자들은 제지처럼 며느리의 가식적인 들락날락했는지 모습만 보다 보니 모르는 게 없는 것 진실을 잘 같았습니다. 모르더라고요. 아직도 저는 김치 고민 냉장고에 끝에 반찬 제가 사온 거 넣어두고 찍어두었던 먹니? 동영상을 내가 남편에게 냉장고 보여줬어요. 정리하라고 했지. 그걸 다 본 이러는데 남편이 무슨 학교 깊은 선생님인 한숨을 줄 푹 알았지 뭐예요. 쉬더군요. 며느리 바보 같은 길들이기에 놈. 심취한 같이 건지 살면서 지를 제가 어떻게 와서 생각하는지도 빤히 보고 모르고 있는데도 여지껏 저런 애를 눈치를 데리고 못 살았단 채고는 말이야. 올케한테 나도 난리를 며느리에 치고 대해 말해줄 있더라고요. 게 있어. 일단 제가 성수를 좀 참다 불러야겠어. 못해서 결국 근데 엄마 아무리 하고 남편이 소리를 전화를 지르니까 해도 아들은 놀래서 전화조차 받지 여기에 네가 왜 않았어요. 왔어? 하는 게 메시지를 아니겠어요? 보내도 그래서 묵묵부답이었죠. 쪽팔리게 이게 뭐 아무리 하는 전화해도 짓이냐고 받지를 않네요. 당장 나오라고 어떡해요? 소리를 쳤어요. 당신 그러니까 그 내 동영상 아들 집에 성수한테 놀러 온 게 보내봐. 뭐가 잘못이냐고 제가 동영상을 뻔뻔하게 보내고 소리를 치면서 30분쯤 지났을까요? 올케한테 아들이 네가 숨을 연락했니? 헐떡거리면서 나 오는 게 들어오더군요. 그렇게 싫어? 하는 도대체 겁니다. 이게 뭐예요? 아니 이게 진짜 그렇게 아들이 정화란 종일 말이에요? 끼고 살지 바보 결혼을 같은 왜 자식아. 시켜서 남의 집 처음에 딸한테 온갖 트집을 결혼한다고 다 10원 잡고 한 장 없는 애 있어. 데려다가 이 모양 혼수까지 이 네가 꼴로 다 살라고 하는 아들 거 보고 결혼시킨 건 내가 아니지 그럴 않아? 줄 알았다. 엄마 정말 아무리 무슨 짓을 염치가 하고 있는지 없어도 몰라서 그렇지. 그래. 결혼하면서 얘는 고작 지가 축의금 본다고 50만 텔레비전 원 하나만 내놓고는 달랑해오는 게 할 말도 말이 많다 되냐? 진짜. 어디서 그러면 그런 애를 내가 데려왔는지 원. 축의금 500만 원을 그런데 걔 냈으면 하는 꼴을 봐라. 신혼집에 내 방 넌 하나 진짜 마련해줘라 모르고 해도 있었냐? 상관없다는 거야 뭐야? 바보. 제 말이 얘가 틀린 게 제일 하나도 놀라고 힘들 없으니까 텐데 너무 엄마도 그러지 입을 마세요. 꼭 다물고는 아무 소리 안 아들은 그저 하더라고요. 바닥만 바라보고 제가 진짜 아무 대꾸도 하지 지긋지긋해서 않더라고요. 엄마한테 당장 그리고 나오라고 했어요. 내가 더 말할 게 엄마가 있다. 도대체 아들 결혼할 몇 달 때 전에 뭘 얼마나 홀매니저가 해줬으면 나한테 해줬다고 며느리가 여기서 이런 카운터에서 잔소리를 하고 돈을 빼가는 있냐고 것 같다고 올케가 그런 말을 알아서 하는 어른이 거다. 잘하겠지 그냥 무시했었는데 그러니까 네 엄마랑 그런 일이 저한테 있고는 자기가 내가 이 집도 CCTV를 다 해준다고 돌려봤더니 다이아 거의 한 반지에 달에 한 진주 번은 네 세트까지 엄마랑 해달라는 내가 거 다 없을 때 와서 5만 이런 원짜리 몇 참견도 장씩 못하는 싹쓱 거냐고 빼가더라.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아버지 식당에서도요? 아니 저한테는 그것도 무슨 맨날 말이냐? 돈 없다 사실 하면서 우리 입 식당에 덧하느라 와서도 힘들 때 카운터에 손을 대서 콩나물국 그거 제가 고작 몇 번 끓여주고 주의를 준 적이 10만 있어요. 원씩 받아가 놓고 근데 그때마다 아들한테는 얼마 되지도 않는 집까지 돈으로 사줬다는 게 그런다고 말이 오히려 되나요? 저를 제 타박했어요. 표정이 점점 심각해지고 모조리 같은 엄마도 놈. 순간 그것도 실언했다고 마누라라고 끼고 생각을 한 놀았어? 건지 그냥 당장 이혼해. 전세 준 거야 전세. 아들은 대답하지 이러는데 않고 그냥 제 속은 힘없이 이미 나가버리더군요. 뒤집어졌죠. 제가 그 후 결혼할 며칠 때 후에 진짜 며느리가 아무것도 안 펑펑 해줬거든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 집에 흔한 찾아왔죠. 혼수 하나 해준 게 없어서 제가 문을 제가 열어주자 그동안 모아둔 며느리가 적금 탈탈 남편 털어서 앞에 결혼했는데 무릎을 철퍽 꿇었었어요. 아들한테는 전세집까지 아버님, 해준 것도 제발 모자라 성수 씨 좀 며느리 알려주세요. 예물 세트까지 모조리 다 해줬다고 하니까 갑자기 제가 이혼하자더니 열불이 제가 안 절대 못한다고 터지겠냐고요. 했더니 그래도 세상에 올케 오늘 이혼 편을 소송을 한 들어주기로 거 있죠? 약속하고 온 자리니까 아버님 화를 꾹 성수 씨 여자 생긴 참아내면서 거 이야기를 아니에요? 했어요. 그렇지 전세고 않으면 나발이고 어떻게 갑자기 아들 저한테 이혼시키고 이혼을 싶은 하자고 거 할 수가 아니면 있어요. 더 이상 신혼집에 성수가 방문해서 왜 이래라 이혼하자고는 저래라 말을 안 참견하지 하더냐? 말라고요. 네가 잘못한 그리고 줄을 모르고 아직도 올케한테도 남편 솔직히 할 탓을 해? 말이 많았지만 제가 뭘 그냥 잘못했다고 참았습니다. 이혼을 당해요? 제가 전셋집도 불륜을 받고 저질렀어요? 예물 세트도 집안일을 받은 소홀히 주제에 했어요? 그 정도 참견은 남편한테 잘못한 게 넘어가라고 하고 싶긴 없는데 했어요. 왜 이혼을 해야 근데 되냐고요? 뭐 우리 엄마가 아버님, 워낙 심하게 굴긴 저 좀 했으니까요. 도와주세요. 엄마도 남편 제 좀 말을 불러다가 듣는 사람은 혼내주세요, 아니지만 아버님. 그래도 네가 뭔 한동안 잘못을 자중하는 한 건지 건지 아직도 집에 모르는 시도 거냐? 때도 없이 찾아오진 않는 것 새어머니랑 좀 같더라고요. 다퉜다고 지금 그러는 올케한테도 거예요? 그냥 그건 네네 새어머니도 하면서 잘못한 게 순정적으로 있는데 굴지 말고 저만 이혼당할 순 남동생 없죠. 머리채라도 그럼 아버님도 쥐어뜯으면서 이혼하세요. 반항을 하라고 했습니다. 아이고 머리야. 그래도 엄마가 어디서 아들 이런 게 말이면 집안에 껌뻑 들어왔어? 죽는 사람이니까
그때 최대한 남편 아들이 집에 이용해서 들어왔죠. 해결하라고 했죠. 아주 표정이 만약 차가운 게 제가 며칠 올케 전과는 입장이었다면요. 얼굴이 아주 다르더라고요. 미저리 같은 시모 무서워서 여기서 뭐 하는 거야? 하루빨리 이 우리 집을 집이 그렇게 탈출하고 우스워 싶은 보여? 생각이 간절할 것 이혼하자니까 같거든요. 여기 와서 지금 깽판을 치고 생각을 있는 거야? 해보세요. 아무리 아직도 네가 남편을 고등학교 사랑한다고 일진인 줄 해도 아냐? 저런 아무 데서나 시어머니를 억지 부리면 다 평생 될 줄 알아? 보면서 살 수 있겠어요? 알고 보니까 벌써부터 나한테 말한 학가하자고 것도 다 조르는 마당에 거짓말이었더라고요. 더 늙으면 대학 나왔다더니 학가하자고 말도 고등학교도 없이 간신히 짐 졸업했고 싸들고 집으로 결혼 전까지 찾아오실 취직 한 번 분들이라니까요. 못하고 남자나 그런데도 후리고 다니기로 우리 유명했대요. 올케는 생각 없이 난 그런 덜컥 줄도 모르고 임신을 이런 애한테 하더라고요. 속아서는 제가 여보, 남동생네 임신했다는 그건 소식을 내가 듣자마자 당신을 너무 정말 사랑해서 남동생도 당신하고 대책이 결혼하고 싶으니까 없는데 잘 보이려고 그런 올케도 말을 한 대책 거야. 없이 사는구나 그리고 싶었습니다. 결혼 생활에 한 가지 학력이 다행인 그렇게 건 중요해? 올케의 자궁이 네가 약해서 평소에 어떻게 임신 기간 행동했는지를 내내 생각해봐.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그리고 이야기를 남편한테 들었다는 어떻게 거예요. 돼 있는지를 그 돌아봐도 덕에 그런 소리가 우리 나와? 엄마가 신혼집에 그럼 방문해서 이걸 좀 봐라. 올케를 구박하거나 제가 찍었던 스트레스를 주는 동영상을 일이 며느리한테 완전히 보여줬죠. 멈췄다는 거죠. 그 아들의 당당하던 자식이 며느리가 잘못될까봐 동영상을 신혼집 보더니 방문을 얼굴이 하얗게 아예 끊어버린 변하더군요. 겁니다. 저는 여보, 뭐 이건 답답하면서도 그냥 이왕 오랜만에 만난 임신까지 한 친구들 마당에 앞에서 아이 그냥 잘 생색 좀 낳고 잘 내려고 말한 키워보라고 거야. 내 덕담을 진심이 해주었습니다. 아니라고. 그런데 여보, 문제는 잘못했어. 한 여기서부터 번만 시작이 이해해줘. 되었습니다. 올케가 웃기고 힘든 있네. 10개월의 내가 임신 그렇게 기간을 아이를 거치고 원했는데 아들을 낳게 된 거죠. 못생겨서 안 낳는다고? 하지만 약을 우리 먹고 친정의 있다고? 남아 선호 사상이 뚫린 얼마나 일이라고 대단한지 말하면 단 줄 알아? 저는 알고 있지만 내가 사람 시켜 우리 알아봤는데 올케는 차마 그깟 몰랐던 한 거죠. 명만 알아냈겠냐? 3대 독자인 너 내 내가 남동생의 사준차 담보로 하나뿐인 삼천 아들이니까 대출까지 받았다며? 무려 4대 거기다 독자 최근에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는 집 담보 대출까지 친정엄마가 알아보고 거의 너 이거 올케한테서 범죄인 건 아이를 아니야? 빼앗다시피 하는 일도 해가지고 없으면서 한 달에 우리 500씩 아들 갖다 주는데 네 새끼 그걸 다 쓰고 했다는데 대출까지 받아? 올케는 자기 아들인데 나도 맨날 시모가 당신만 애를 데리고 일하니까 사라지니까 나도 일을 열이 받는 해보려고 거죠. 하루 쇼핑몰 이틀 해보려면 그러면 몰라도 돈이 좀 딱 필요했어. 출산하자마자 다 맨날 당신이랑 집에 잘 살려고 찾아와서는 그런 거잖아, 여보.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어? 애만 이쁘다 그래서 이쁘다 해주니까 쇼핑몰 차린다고 대출 옹졸이 해야 받아서 할 콜랑 올케가 니네 집에 갖다 잡일은 다 줬냐? 하고 매달 시모가 나 집에 몰래 친정에 있으니까 100만 원씩 쪽잠도 주는 못 거 자고 내가 모를 줄 집안 알았지? 살림으로 트집 너네 집 잡는 건 워낙 못 사는 거 여전하고 아니까 그냥 눈 감아 게다가 줬던 거야. 삼시세끼를 나는 차리라고 진짜 했대요. 너한테 최선을 아무리 다했어. 며느리라지만 근데 그렇게까지 돌아온 건 괴롭힐 네가 이유가 나 뭐가 병신이라고 있을까요? 조롱하는 거네. 나중에는 우리 엄마가 내가 네 아예 남는 잘못했어. 방 하나에 난 절대 까리를 당신이랑 들고 이혼 안 집으로 해. 가질 내가 않더랍니다. 앞으로 진짜 잘할게. 합가 매일 노래를 아침마다 부르더니 밥도 잘 차려주고 셀프 식당도 합가했다면서 도와서 일할게. 올케한테 아버님, 내가 여기서 제가 좀 지낼게 잘못했어요. 하고 제발 이혼만을 애만 쏙 막아주세요. 데려가고 어머님, 더 웃긴 건 그동안 제가 애가 싸가지 없게 울고불고 굴었던 거 붙으면 제가 다 올케한테 잘못했어요. 쓱 넘기더래요. 우는 애는 엄마가 며느리는 달래야지 아주 서럽게 하면서요. 울면서 우리 제 올케가 발목을 잡고 스트레스에 거의 늘어지더라고요. 반 미쳐서는 제가 손을 확 맨날 뿌리쳐 남동생이랑 버리자 싸웠대요. 아들 발목을 충실하게도 잡고 내가 어린애처럼 머리채 잡고 엉엉 울었죠. 싸우라고 한 말이 기억이 여보, 났는지 제발 남동생 이혼은 안 머리털을 돼. 다 뽑아놨다지 제가 뭡니까. 진짜 다른 사람 그 꼴을 될게. 우리 엄마가 그동안 가만히 당신 보고 속인 건 진짜 있었겠어요? 미안해. 어느 그래도 며느리 평생 함께 주제에 우리 한다면서 아들 머리털을 죄다 결혼하면 당신이 뽑아놨냐면서 호강시켜 난리를 준다며. 치더니 근데 나한테 안방에 이럴 수 떡하니 있어? 들어와서는 그러더래요. 네가 나 별로 안 좋아하는 거 내가 알고 우리 있었지만 아들이랑 애랑 셋이 내가 더 살 좋아해서 내가 너는 다 작은 참고 방 가서 넘어가려고 자라. 했다. 이게 그래도 막장 집도 드라마지 내가 해오고 사람 사는 혼수도 내 이야기가 돈으로 다 맞습니까 해줬어. 정말? 우리 올케가 아버지랑 저를 친구들이 찾아와서는 나한테 신우, 병신이라고 저 욕해도 정말 그렇게 피가 밀어붙여서 말라 죽기 해줬더니 일보 직전이에요. 네가 우리 집을 우습게 하면서 알고 엉엉 돈까지 우는데 훔치는 거 보고는 이야기를 듣는 더 이상 내내 안 되겠다. 얼굴이 화끈거려서 그렇게 참을 수가 구구절절 없었어요. 걔한테 얘기해줄 아무리 필요 그래도 없다. 어떻게 당장 내 집에서 시어머니가 나가. 안방을 그리고 차지하고는 이혼 소송 며느리 시작한 보고 마당에 나가라고 할 수가 지금 사는 있어요. 집에서 나가라. 그리고 그건 남편이라는 내 명의 놈은 아파트고 그걸 내 지켜만 아들한테 보고 준 있다뇨. 거다. 이건 네가 정말 식당에서 몇십만 원씩 유튜브 계속 사연으로 돈 끝낼 훔쳐온 게 아니라 거는 내가 이미 공중파 경찰서에 막장 절도죄로 드라마에 충분히 신고했다. 나와도 될 소지 경찰 아닌가요? 오면 조사를 그날 받든지 이후 형을 살든지 올케가 열받아서 그건 네가 알아서 아예 할 짐을 일이다. 싸들고 친정으로 네? 가버렸대요. 절도죄를 신고를 남동생한테는 했다고요? 더 이상 너랑 못 아버님, 살겠다. 가족 간에 문자만 급하면 하나 잠깐 덜렁 돈 갖다 남기고요. 쓸 수도 있지. 정말 그걸로 어떻게 저는 며느리를 이 꼴이 신고를 하세요? 언젠간 나올 거라고 진짜 예상은 했지만 너무하시네요. 올케가 차라리 애도 나한테 버리고 와서 몸만 사정 그렇게 이러니 돈을 덜렁 달라고 나가버릴 했으면 줄은 내가 그냥 꿈에도 생각 줬겠지. 못했습니다. 어디 도둑녀처럼 몰래 와서 저 훔쳐간 주제에 산후조리를 도와줄 너 때 같은 봐서 애랑은 이미 더 알고 이상 있긴 한시도 했지만 같이 있기 싫으니까 애를 잘 당장 보는 나가. 사람은 전혀 아니거든요. 성수야, 쟤 끌어내라. 그냥 애를 예뻐해 줄 아버님, 줄만 알았지 아버님 내가 저 뭐가 이뻐하셨잖아요. 필요하고 어떤 걸 찾는지 거봐, 저 전혀 여자 모르는 들어와서 다 사람이다 이사단이 이 난 말입니다. 거라고.
애가 다 저 아프다고 여자가 울어도 꾸민 일이라니까요? 배고픈 줄 알고 저 여자도 분유만 조사 좀 주고 해보라고요. 기저귀 갈아달라고 난 절대 오는데 이혼 안 해. 안 심심해서 한다고. 우는 줄 알고 모빌이나 틀어주니까 아들이 내가 며느리를 제정신이겠어요? 복도로 끌어내버리고 하루 문을 종일 울기만 닫아버렸어요. 빽빽 울어대고 그래도 한참 우리 동안 엄마는 복도에서 아무것도 울면서 몰라서 소란을 이걸 피우더라고요. 어쩌냐 저걸 화가 머리 어쩌냐 하고 끝까지 난 있고 남편이 웃긴 게 경찰에 신고를 했고 그러면서도 경찰이 오자 올케한테 곧 같이 죽어도 나갔는지 잘못했다 조용해지더라고요. 참견 안 하겠다 살다 돌아와라 평생에 이런 집에 말은 안 경찰까지 하더라고요. 다 불러보고 올케는 늙어서 아주 오히려 친정으로 마각겼구만. 도망친 이후에 어디서 저런 걸 산후조리도 제대로 며느리라고 하면서 대다 몸 바친 걸 관리, 생각하면 정신관리 제대로 배가 하고 있는 꼬여서 듯 잠이 안 보였고요. 오겠어. 조카는 아프다고 그렇게 우는데 몇 주일이 우리 엄마는 지났을까요? 분유만 콸콸 경찰서에서 쏟아부었고 며느리의 절도죄 연약한 조사가 조카는 끝났다고 결국 연락이 장염에 왔죠. 걸려서 남편이 탈수 합의를 안 증세를 해주면 보이고 징역을 살 병원에 판이었어요.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보, 병원에서도 그래도 젊은인데 애가 이렇게 열이 나고 징역까지 토하고 살게 하는 건 설사를 하는데 너무해요. 보호자분은 그냥 뭐 합의해 하셨어요? 주세요. 하는데 당신도 진짜 합의 안 할 남동생도 생각은 엄마도 아니죠? 아무 말 못하고 마음 멍하니 같아선 있더라고요. 확 그냥 감방 결국은 보내버리고 싶어. 한 발 굽히고 그동안 우리한테 한 짓이 들어가야겠다며 괘씸해서 엄마가 제 앞에서 남편은 결국 합의를 올케한테 해줬고 전화를 걸어서 며느리는 며느리야 500만 원 이제 벌금을 그만 내고 돌아와라 풀려났다고 하더라고요.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이가 없어 손이 발이 이혼 되도록 소송도 빌어도 2달 올까 만에 말까 한 마무리가 사람을 되었답니다. 저렇게 이혼 무미건조하게 판결이 난 불러서야 날 되겠나 아들이 싶었죠. 집으로 올케도 찾아왔더라고요. 저랑 같은 마음이었던 오늘 건지 이혼 판결 났고 죽어도 안 제가 가겠다고 위자료 받고 딱 끝났습니다. 잘라서 이혼할 뭐 계약 해온 테니까 게 아들이나 없으니 끼고 재산 평생 분할할 것도 행복하게 사세요 없었고요. 하고 끊은 재판장 거예요. 와서 집 그러더니 변호사랑 이혼 안 하려고 남동생한테는 안간힘을 쓰며 전화해서 변명을 시댁이랑 늘어놓는데 인연 끊겠다고 진짜 선언하지 진절머리 않는 이상 나더라고요. 죽어도 너랑 같이 그래, 안 산다고 네가 했대요. 마음고생 저는 심했겠다. 차라리 속 이제 다 시원하다 끝났으니 생각했습니다. 너도 좀 마음 아들이라면 추스려라. 끔뻑 죽는 엄마가 그래, 아들 네가 없이 지금 제일 평생을 힘들 살아야 거야. 한다. 이게 어떻게 바로 보면 내가 제가 이렇게 생각한 만든 것 최고의 같아서 복수가 나도 아닐까요? 너무 미안하다. 상상만 해도 내가 고소했어요. 죄책감이 우리 들어서 엄마는 잠이 안 와. 남동생이 어머니 엄마랑 안 탓이 보고 아니에요. 살아야 저도 돌아오겠대라고 그동안 하자마자 제가 저를 얼마나 며느리한테 무시하는지는 전화 걸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쌍욕을 하기 있었어요. 시작했습니다. 우리 그래도 올케 내가 보고 사랑해서 결혼한 며느리 사람이니까 주제에 왜 다 이렇게 받아주고 빳빳하게 그냥 구냐고 덮고 가려고 한 거죠. 시어미가 전화해서 어머니가 돌아오라고 했으면 재혼하고 날마다 나부탁에 재산 지켜야 돌아오겠습니다 된다면서 하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며느리가 하고 이러니까 저랑 집안 아버지 꼴이 사이 그따위로 이간질 돌아가는 시키고. 거 아니겠니? 내가 돌아오라고 제가 여자의 굽히고 눈이 들어갔으면 쿵짝이 어머니한테도 너무 맞게 심하게 돌아오겠다고 해야 대했습니다. 하는 거 아니냐고. 다 제 잘못입니다. 도대체 너네 집에서 죄송했어요. 자식 교육을 어떻게 어차피 시켰길래 언젠가는 며느리 그 사람과는 주제에 이렇게 됐었을 시어른 것 무서운 같아요. 거 모르고 집을 나가냐는 저는 말이야. 그래도 아기가 생기면 너네 부모님이 잘 지낼 그렇게 거라는 가르치든 희망을 품고 있었는데 사돈 어른들도 일부러 아이를 안 아주 갖는 거 자식 알고는 교육을 잘못 그냥 시켰어. 남았던 정도 다 옆에서 보고 떨어지더라고요. 있던 저는 남말할 아니야. 처지가 아닐 다 텐데 이해해. 하고 생각했지만 네가 제일 힘들었겠지. 굳이 입 밖으로 꺼내진 않았습니다. 어쩌면 좋니? 남동생은 너는 자기 마음이 마누라가 약해서 십자 탈이다. 노릇하는 엄마한테 앞으로 걔가 욕을 먹고 너한테 있는데도 연락해도 왜? 절대 만나거나 안 온대? 전화 받아주지 언제 마라. 온대? 알았어? 진짜 안 온대? 그리고 이런 분점 말이나 장사도 잘 반복하고 안 되니까 있었고요. 그걸 결국 접고 본점에 올케의 들어와서 전화 통화를 본격적으로 엿듣고 일해라. 있던 사돈 어른이 이제 네가 물려받아야지. 노발대발 난리가 나도 난 겁니다. 가뜩이나 힘든데 서로 이번 일 스피커폰으로 때문에 기억이 싸우는지 없다. 소리가 왕왕 앞으로는 울리는데 그냥 은퇴하고 살벌하게 이 사람이랑 싸우시더라고요. 놀러나 다니련다. 어디 자식 그렇게 교육을 오는 아들이 하실 처지가 갈비집을 되냐. 물려받았고 그 집 아들도 남편은 뭐 하나 한 달에 제대로 한 번 못하는 바보 가끔씩 천지던데 걸어가기만 하더라고요. 너네 집이나 잘 돌봐라. 저는 워낙 바쁜 지금 걸 말 다 아니까 했냐. 진짜 어디 바쁜 우리 날에는 귀한 아들을 가서 욕하고 열심히 앉아있냐. 도와주고요. 너네 딸이 살림 그러다 더럽게 보니 못하더라. 며느리가 있을 땐 이러면서요. 아들과 밥 한 번 같이 못 남동생은 먹었는데 그제야 지금 같이 우리 밥도 먹으러 장모님이랑 가고 싸우는 거야? 아들이 엄마 살갑게 미쳤어? 안부 전화를 해줄 이러는데 만큼 친해졌네요. 우리 엄마는 당장 주말엔 이혼해 종종 집으로 하면서 와서 소리 지르고 세 식구가 함께 결국에는 식사도 자주 하고 올케가 있어요. 이혼하겠다고 며느리가 두 손 있을 두 땐 발 다 명절에도 들었습니다. 같이 모이기가 그제야 하늘의 남동생이 별따기였거든요. 올케한테 시댁이랑 세 식구가 인연을 더 끊고 돈독해진 살겠다고 것 한 같아서 모양인데 흐뭇하더라고요. 뭐 자기들 마음대로 쉽게 장면이 저 말 끊어질 인연이 아니라는 들으니까 걸 걔가 아직도 올케도 식당에 가끔 깨달았겠죠. 찾아온다며. 애도 그게 포기할 진짜냐? 테니까 그 이혼만 요망한 걸 해주라고 어쩌고? 난리 법석을 떨고 네, 올케는 제가 집 핸드폰 사람들이 번호 다 바꿨더니 찾아와서 식당으로 전화해서 남동생한테 저한테 도장 울면서 찍으라고 다시 합치자고 협박했나 난리칠 봐요. 때도 많아요. 결국 울며 식당 겨자 찾아오면 먹기로 매니저님이 저 남동생은 없다고 이혼 칼같이 서류에 도장을 차단해줘서 찍어줄 수밖에 지금까지 없었고 마주친 적은 호라비가 없어요. 되었습니다. 장 매니저가 아주 때마침 큰일을 전세 계약도 해주는구나. 끝나가는 그 시점이라 화상 또 전세금 찾아오면 빼서 그냥 엄마 경찰 품으로 불러라. 다시 그거 하나 돌아갔더라고요. 때문에 식당을 옮길 수도 남동생은 없고 일을 해야 아주 하니까 골칫거리구나. 엄마가 애를 시간 하루 종일 지나면 이젠 돌봐야 안 하는 오겠죠. 육아 전담이 걔가 된 그럴 것이죠. 때마다 저도 근데 진절머리 나네요. 육아라는 게 걱정 젊은 마세요. 사람들이 하기에도 걔랑 다시 보통 합칠 일은 힘든 일이 절대 아니잖아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한테 여자한테 애를 화도 데리고 질려서 와서는 당분간 저보고 일만 하고 애를 싶어요. 좀 키워주라면서 그래. 툭하니 식당이 조카를 너무 던지고 바빠서 가는 게 개인 시간이 아니겠어요. 별로 없겠어. 저는 무슨 일 안 하는 그래도 사람 마음이 취급을 좀 하는데 아물면 너무 데이트도 좀 어이가 하고 없더라고요. 그래.
주말에만 좀 세상에 좋은 여자도 봐주라면서 많아. 토요일 그리고 새벽부터 아직 찾아와서 젊은데 혼자 자고 살면 있는 되겠니? 애를 던져주고 가는데 그러게요. 남동생도 어머니 주말에 보니까 참 쉬거든요. 좋은 여자도 많은 것 우리 같아요. 아들은 주말에 푹 어머니가 쉬어야 식당 일 된다. 도와주시니까 이런 마인드가 진짜 든든해요. 아직도 남아 있었던 항상 거죠.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도 있어요. 한강 같은 주말 시간 저도 어머니 같은 여자 6살 만나고 된 우리 싶네요. 딸이랑 놀아주기도 아버지는 바쁜데 늙음하게 뭐 좋으시겠어요. 이쁜 구석이 있다고 이놈의 아비를 조카까지 놀려? 봐야 하냐 이 말입니다. 너도 얼른 좋은 저는 여자 찾아봐라. 바로 친정으로 달려가서 얼굴만 보지 말고 애를 던져주고 마음씨를 봐야지 나왔습니다. 이 녀석아. 제가 친정에 이제는 정신 시간이 차리고 꽤 준비해서 흘러 가니까 어느덧 이혼 이미 이야기도 스스럼 없이 자기들끼리 할 소고기 정도로 구워 먹고 상처가 많이 파티하고 아문 듯한 있더라고요. 아들을 보면 제가 어이가 없어서 대견하면서도 네 애를 왜 가슴이 나한테 봐달라 아프답니다. 그러냐고 아들이 남동생 매일 품에 새벽에 안겨줬어요. 일어나서 밤까지 애를 일하는데 키울 자신이 얼른 없으면 좋은 여자 올케한테 만나서 보내던가 서로 함께 도우며 아니면 고원을 인생을 보내. 바꿔나갔으면 하는 인연이 바람이 있네요. 미쳤나? 어디 저도 우리 남편이 4대 독자를 저보다 다른 데 나이가 보내라고 많다 해. 보니 건강에 거기다가 신경을 뭐? 많이 써주느라 고아원? 아침부터 못된 밤까지 계집애가? 집안일이 나는 끊이지 그럼 무슨 않기는 보모야? 하지만 내가 육아 그래도 도우미야? 혼자 살 나한테 때보다는 맡겼단 마음의 봐. 여유도 있고 아주 올케네 집에 행복하답니다. 찾아가서 애 키우라고 제 사연 주고 올 거니까. 재미있게 들어주셨는지 그러더니 모르겠네요. 집에 찾아오진 다른 않고 사람한테 그 나쁘게 뒤로 대하면 전화로 앓는 그건 소리만 결국 끙끙 다 내더라고요. 자기에게 돌아오기 듣기 싫어서 마련이잖아요. 바로 사연 차단해버렸습니다. 들어주신 분들도 제가 차단하니까 이쁜 마음으로 우리 남편한테 행복한 하루 전화해서 보내셨으면 들들 좋겠어요. 볶아대는데 들어주셔서 무시하라고 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근슬쩍 우리 남동생이 남편 보고 인도네시아에 무슨 사업 투자를 해보라고 했다는 거예요. 조카 이야기하다가 뜬금없이 한 소리라 남편이 당황해서 뭐라고? 하니까 자기가 무슨 투자 설명회를 다녀왔는데 곧 상장하는 기업이라고 했대요. 이미 해외에서는 탄탄한 회사라면서 모아둔 돈 있으면 투자 한번 해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낌새가 0 이상해서 회사를 검색도 해보고 저희 회사 해외 영업부 친구한테 물어도 봤는데 그런 회사는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남편한테도 그거 사기 아니냐고 하니까 남편도 사기가 맞는 것 같다고 했어요. 남동생은 무슨 다단계에 빠진 사람처럼 남편에게 그 회사만큼 좋은 투자처가 없다면서 있는 돈 다 털어서 투자하라고 꼬시고 나중에는 우리 엄마랑 아빠까지도 남편한테 돈 좀 달라고 투자하자고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하게 그거 사기 같던데요 하고 남편이 말을 했대요. 그랬더니 제 남동생이 그 회사에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다니는 회사인데 투자자들 모시고 있는 거라며 월급도 잘 나오고 미래 가치가 인정되는 회사라고 하더래요. 우리 엄마 아빠도 있는 돈 다 털어서 투자를 했다고 자기 신혼집 전세자금 뺀 돈도 다 털어서 투자를 했대요. 그러면서 매형 1,000만 원만 투자해봐요 이러더라는데 남편이 한사코 거절을 한 거죠. 우리 친정에서는 기회도 못 잡는 바보라면서 어느 사기업체가 이자를 따박따박 주냐고 하는 겁니다. 완전히 싱글벙글 난리가 났는데 투자 금액의 일정 수익을 돌려받는 형태의 투자래요. 2달 동안 이자를 꽤 많이 받았다고 신나서 이야기하는데 그게 딱 폰지 사기 수법이잖아요. 제가 지금이라도 발 빼라 그거 사기 맞는다고 이야기했는데 저한테 멍청한 것 평생 은행 이자나 받아먹으면서 살라고 하더군요. 투자 금액에 비례해서 이자가 지급되다 보니까 친정 식구들이 눈이 돌아서 집 담보대출까지 받아서 억 단위의 돈을 더 쏟아부은 거예요. 그런데 정말 딱 4개월 만에 회사가 종이 조각이 되어 사라진 거죠. 투자 금액도 날리고 더군다나 그 회사를 재직 중인 걸로 되어 있던 동생은 폰지 사기에 주범격으로 연루까지 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합의금이 필요하다고 당장 대출금이 필요하니 돈을 좀 빌려달라고 난리를 치는데 제가 왜 해줘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애초에 제가 그거 사기라고 돈 쓰지 말고 회수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보고 멍청이라고 하더니요. 그러더니 저한테 먹고 살 방법을 찾아야겠으니 제발 조카만이라도 데려가서 키워주면 안 되겠냐고 하더이다. 애가 무슨 죄가 있겠나 싶어서 데리고 왔어요. 남동생은 사기로 실형받아 잡혀 들어가고 친정 부모님은 빚 갚는다고 팔자에도 없던 식당 일에 대리운전하시고 저는 조카를 어찌할까 고민하다가 올케한테 연락해서 애를 데려가라고 했습니다. 올케가 한달음에 달려와서는
엉엉 울면서 안 그래도 애가 너무 보고 싶었는데 꾹 참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사정을 설명해주고 양육권 반환 소송을 걸어서 친권 양육권 찾아오라고 했어요. 또 시키는 일은 잘하는 올케라 바로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을 걸었고 올케가 아이를 데려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당연히 4대 독자를 어디 집 나간 며느리가 데리고 가냐면서 난리가 났죠. 그런데 법적으로 친권, 양육권 모두 올케한테 간 걸 어쩌겠어요? 이런 일이 오지 않길 바랐으면 아들을 그렇게 아나무인 사기꾼으로 키웠으면 안 되는 거죠. 저한테 네 짓이지 하는데 올케가 알아서 잘 키우겠지. 그냥 포기하라 했습니다. 올케는 애랑 행복하게 살고 있는 듯하고 우리 친정은 폭삭 망했습니다. 우리 집에 방 한 칸만 내어달라고 사정사정하는 거 저는 죽어도 싫다고 안 되겠다고 거절했습니다. 그 뒤로 몇 개월을 찾아와 돈 좀 달라고 도와달라고 비는데 그 꼴 보기 싫어서 이사까지 했고요. 지금은 번호도 바꾸고 연락도 하지 않고 완전히 남남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이래서 아들 해봐야 하나도 소용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저에게 고기 반찬만 해줬어도 산후조리만 똑바로 해줬어도 돈 달라고 강짜만 놓지 않았어도 도와주고도 남았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저한테 바라는 게 돈밖에 없는 아나무인들에게는 해주고 싶지 않네요. 지금처럼 쭉 우리 가족끼리만 잘 먹고 잘 살 겁니다. 아주 보란 듯이요. 제 강단이 어떠신가요? 사이다 같아서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들도 꼭 결단력이 필요한 일에서 똑바로 결정을 내리시길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